육아하면서 정말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기가 분명 졸려 보입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히는 순간부터 아기가 갑자기 살아납니다. 그러면 엄마는 또 생각합니다. 아직 안 졸린가? 그래서 다시 거실로 나옵니다. 조금 놀다가 또 하품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졸린가 보다. 다시 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잠 재우는데 30분, 40분, 1시간이 지나갑니다. 엄마와 아기 모두 지치고 잠자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하품하면 졸려서 바로 재웁니다. 그런데 영유아의 수면에서 하품이나 눈 비비기는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졸림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품을 보고 재우려 할 때는 이미 아기가 잠들기 좋은 타이밍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잠자리 준비 시간이 걸리는 아기라면 더 그렇습니다. 졸림을 넘어 너무 피곤해 과각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은 감길 것 같은데 몸은 계속 움직이고 하품은 하는데 잠은 못 들고 엄마에게 안겨 있으면서도 팔다리를 마구 흔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자지러지게 울기도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졸려서 우는 것 같은데 왜 눕히면 더 우는 거야? 싶죠. 바로 이때 아기를 억지로 눕혀서 재우려고 하면 아기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 자체를 더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아기가 보내는 아주 작고 조용한 신호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선을 피하거나 멍해집니다. 아까까지 장난감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아기가 갑자기 잘 보지 않습니다. 한 곳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초점이 살짝 흐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멍하지? 싶다면 졸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를 보고 웃고 옹알이하고 같이 놀던 아기가 갑자기 반응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안겨있기를 거부하죠. 세 번째, 활동량이 달라집니다. 파닥파닥 움직이던 아기가 갑자기 움직임이 느려지고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갑자기 팔다리를 더 심하게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피곤함이 많이 올라와 과각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소리와 기분이 달라집니다. 평소 옹알이하던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갑자기 징징거리거나 쉽게 짜증을 냅니다. 잠들기 전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신체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귀나 머리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눈을 비비기도 하고 눈과 눈썹 주변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아기는 엄마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려 하거나 온몸에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아기가 똑같은 신호를 보내지는 않아 우리 아기가만의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다른 곳을 보면서 울기 시작한다면 이미 상당히 피곤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 오기 전에 앞에서 나타났던 작은 신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깨시입니다. 수면일지의 기상시간, 낮잠 시간, 잠든 시간, 그리고 졸림 신호가 나타난 시간을 간단하게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깨시는 수면의식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닌 잠드는 시간까지의 깨어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월별 평균 깨시를 참고하되 아기마다 다르므로 평균에서 앞뒤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유연하게 적용해보세요. 깨시와 졸림 신호를 같이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졸림 신호와 깨시 두 가지를 확인했으니 수면의식을 시작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아기가 부모를 거절하거나 손가락이나 쪽쪽이를 빨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위안을 받고 있다면 침대에 눕혀주세요. 반대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눈이 반짝이고 흥분되어 있다면 조금 더 진정시켜주세요.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고 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진동으로 아기의 흥분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졸림 신호를 확인합니다. 아기를 침대에 눕혔는데 자지러지게 운다면 이미 과각성 상태가 되어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트레스와 흥분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침대에 눕히려고 하면 아기에게 침대가 잠자는 곳이 아니라 울어야 하는 곳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잠깐 아기를 안고 환한 거실이나 다른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었다면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긴 수면 이식을 하지 않고 짧고 차분하게 다시 잠자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기가 우는 순간입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는 울음소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기가 지쳐서 포기하고 잠든 건 아닐까? 라고 엄마가 스스로 해석하면서 죄책감이 생깁니다. 육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물론 아기가 우는데 마음이 편할 엄마는 없습니다. 그럴 때 죄책감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졸리기 전에 나는 충분히 교감해 주었을까? 충분한 교감을 해줬다면 잠드는 과정에서 잠깐 어려움을 겪는 것과 엄마가 아기를 방치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아기를 무조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신호를 읽고 적절하게 개입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법을 일관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의 수면은 템포와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너무 일찍 재우면 아직 잠들 준비가 안 됐고 너무 늦게 재우면 과각성되어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기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찾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육아의 난이도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에게 맞는 맞춤형 수면 스케줄과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기를 재우느라 고생한 엄마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영상에서 이 2가지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하품하기 전에 오는 신호를 찾아라. 그리고 졸림 신호와 깨시를 함께 보자. 댓글에 아기의 개월수와 현재 수면 고민을 남겨주세요. 지친 육아의 길에서 제가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릴게요.